디테일한 이슈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이름은 시장질문 6로 저희가 만들어봤고요.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백길현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첫 만남부터 또 시장이 힘차게 문을 열어줘서 저희 좀 시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뉴페이스라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안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테크업종 담당하고 있는 백기련입니다. 네, 우리 식스센스의 메인 코너를 담당하시는 연구원님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주제 궁금하시죠? 저희가 1위부터 6위까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6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특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소재 장비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겨울이다 한파다 이 얘기는 재작년부터 저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그만큼 작년에는 더 추운 겨울을 보냈고요. 주가적인 측면으로도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느낀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이 작년 한 해 동안 느끼셨던 반도체 업황 흐름이라든지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투자자분들은 되게 테크나 반도체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2020년도 코로나 때부터 해서 사실 그때 공급망 차질이 발생을 했고 또 저희 원부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 가운데 IT 수요 전반적인 소비력까지 감소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0년, 21년 전반적으로 테크 업종이 어려웠고 뭐 21년도 잠깐 좋다가 다시 이제 IT 수요 소비력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반도체 수요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선반영을 주가는 이제 실적을 선반영을 해서 먼저 빠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주가 레벨은 보면 이미 반토막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할 때 감산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위와 3위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 최악의 반도체 업황이라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면서 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감산을 단행했죠. 이렇게 기업들이 감산을 한다면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우리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에서 있는 재고 문제, 또 수요 공급 우려가 언제 어떻게 조정이 되고 또 가시화될 시점이 언제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연구원님은 지금 이런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네, 뭐 사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얘기가 나온 거는 2022년 3분기 요 정도 작년 하반기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뭐 그때까지는 사실 재고가 정상 레벨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단기에 감산을 하냐 마냐 얘기는 좀 확정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3분기 지나고 나면서 4분기까지도 사실 재고 레벨이 많이 계속 더 높아져 갔고 4분기 끝에 가서는 이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까지 재고 레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 마이크론사를 포함을 해서 감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분기 끝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한 번 더 감산을 하겠다고 추가 감산 얘기도 했고 뭐 또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감산 얘기를 하면서 좀 공식화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감산을 계획을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수급에 반영되기까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사실 수요단도 회복이 같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네. 수급 개선 가시성은 일단은 상반기 지나면서 그 안에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동안 공급량 조절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런데 최근 IB들 사이에서 삼성도 투자 축소에 나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 업황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삼성전자 감산 여부가 꼽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실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3분기 기준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이 한 41%, 낸드 같은 경우도 30% 이상으로 시장의 1위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업체가 감산을 하게 되면 시장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가 감산을 하면 수급 개선 가시성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게 시장에서 약간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 아직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직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일단은 높아지고 있는 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산이 답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시장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이제 올해 1분기 정도 지나면서 상황을 봐서는 어느 정도 인위적인 감산보다는 자연적인 감산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업종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공급 사이드 쪽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짚어봤으니까 또 SK하이닉스를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감산으로 좀 괜찮을 거라던 IDM 업체, 특히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신저가도 기록을 했잖아요. 최근에 SK하이닉스 뭐 5조 원 적자설이 돌면서 그래도 이제 많은 악재에 노출된 만큼 저가 매수에 관심을 둬야 된다. 뭐 적자 규모에 따라서 주가가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많던데, 반도체 IDM을 살 거면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지 우리 연구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지금은요, 사실 반도체 업종 주가 레벨 자체가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종목 모두 좋게 보고 있고요. 전자가 지금 반도체 업종 탑픽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을 보실 때에는 그동안 이런 수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급 쪽에서 그 감산이 나올 가능성, 추가적인 감산 가능성, 그리고 수요 회복 방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국 등등의 팩터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쪽을 팔로우업 하시면서 좀 업종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올해 상반기 지나면서 일단 저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는 수급 개선 가시성이 확보될 거로 보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일단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막에 나갔다시피 SK하이닉스 지금 저가 매수 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담긴 할 텐데 언제 무슨 시그널을 기반으로 사야 될지 SK하이닉스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SK하이닉스 지금 투자 의견 바이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목표 주가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재차 저희 자료나 오늘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수요 회복 시그널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중국 쪽에 대한 IT 소비력 회복도 있을 거고, 모바일뿐만이 아니고 서버 쪽에 대한 기대감도 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상반기에 좀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저희가 4위에서 6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4위에 반도체 소재 장비주가 들썩인다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사실 반도체주 지난주에도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이 올라줬는데, 사실 대형주가 먼저 오르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주들도 소재 장비주들도 좀 주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같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까요? 네, 중소형주도 사실 업종이 턴을 할 때 같이 한번 계속 움직였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그간 체력을 좀 많이 길러왔고,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캐펙스 투자도 많이 좀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턴에 있어서 조금 더 이익 체력 기반으로 증익이 가능한 부분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부장도 같이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가운데서 일단은 그 반도체 업종 탑픽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은 사이클상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함께 반등을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주를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좀 기술적으로 차별화를 보이는 기업에 집중해볼까요? 어떻게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 상반기
주요 IDM 업체들, 그러니까 공급사들이 감산을 많이 진행을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소부장 업체들의 단기 실적에 좀 부담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부담은 되겠지만 사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선반영을 해서 이미 주가는 레벨다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부장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려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소부장주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1위로 뽑은 주제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LG전자 실적 나오자마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슬픈 예감은 또 틀린 적이 없었죠. 삼성전자, LG전자 둘 다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삼성과 LG 부진할 줄은 알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우리 연구원님은 원인을 어디서 찾아보셨을까요? 네, 일단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IT 소비력의 부진, 그리고 그로 인한 세트 수요의 부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주요 실적 쇼크 배경은 그 IT 소비력 하락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감이었던 것 네. 같고, 그래서 실제로 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영업이익이 되게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른 사업 부분도 전반적으로 IT 수요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 반도체 사업부의 영향이 그 중에서도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전사업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IT 소비력 감소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이 쇼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 저희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런 IT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를 다 반영을 해놓은 거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요 회복 방향성이나 그 강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업종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시장과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4분기 실적 쇼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쇼크가 나왔고 이 이후부터는 QOQ나 아니면 반기를 놓고 봤을 때 좀 방향성은 오히려 실적 방향성이 바뀌면서 좋아지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업황이 좋아지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까지 실적을 짚어드렸는데요. 4분기 실적이 많이 부진한 편이었음에도 상승으로 마감했었던 LG전자가 오늘도 5% 가까이 오르면서 꽤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리포트가 또 오늘 많이 나왔어요. 오늘 확인된 리포트만 9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리포트가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은 안 좋아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LG전자가 4.85% 상승을 해주면서 95,100원까지 또 올라와 줬는데요. 사실 실적 미스가 났는데도 주가는 잘 갔고 오늘도 달려주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닌데도 주가가 반등한 걸 본다면 여기가 정말 바닥이 아닐까. 또 주가가 선행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우리 연구원님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LG전자의 실적 전망, 주가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LG전자도 사실 작년에 되게 힘들었던 게 그런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는데 그 부담이 올해는 조금 수그러들 거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 반등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사실 뭐 그런 부분만 감안을 하더라도 LG전자 자체의 전사 실적을 봤을 때는 증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좋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연구원님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으로 좀 보시겠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간 주가 레벨이 많이 다운됐던 네. 그 반도체 업종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탑픽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분석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 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 자료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투자 전략은 지금 반도체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직 업사이드 많이 남았다는 부분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빅 이슈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오늘 첫 순서 함께 하셨던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박기련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